안녕하세요. 신동호의 20쇼 진행자 민재용입니다. 오늘은 모두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제 문제의 매우 뜨거운 이슈들이죠. 탈중국 문제를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해설자 20쇼의 신동호 변호사님을 모시고 탈중국 대전을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신동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그럼 바로 본 경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1회전 탈중국이란 뭐지?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변호사님, 탈중국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말 그대로 중국으로부터 벗어나자. 탈중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낮추거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일컫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근대 이후에 한자 문화권 국가들이 전통적인 중국과의 주종관계를 부정하고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2010년대 이후 전개되고 있는 신냉전 국면에서 제1세계 국가들이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국도 무역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큰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거둔다면 우리나라는 그 영향 때문에 휘청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한국이 지금 경기를 잘 진행한다라고 보시는 시각이신가요? 이 경기가 한국 대 중국의 1대1 경기라기보다는 다자간의 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14개국을 중국 공급망 대체 시장으로 지목했죠. 알타시아라는 신조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알타시아, 참 이 단어는 우리나라 알타리무 이런 거 비슷하게 연상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대안을 뜻하는 올터너티브와 아시아, 이 두 개의 합성어인데요. 알타시아라고 명명을 한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역할을 완벽하게 대체할 특정 국가는 없죠. 여러 국가가 힘을 모으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일본, 대만 등과 함께 기술력 부분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싱가포르가 금융, 물류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자원 측면을, 베트남, 태국, 인도가 투자 정책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 방글라데시, 라오스, 캄보디아는 임금의 대체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각자의 포지션이 있는 것처럼 분야별로 전문적인 포지션을 정해서 그 조직력으로 경기에 임하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소송도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대표 선수를 제대로 배치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재판에 강한 변호사, 전략을 잘 세우는 변호사, 또 분야별로 전문적인 변호사를 소송에 투입하는 것이 이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국은 기술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다른 분야의 국가들과 협력해서 대체 중국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무역을 하는 제 경험으로도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도 승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전술도 구사되고 있는 건가요?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교역 대상국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인도태평양 국가들,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시장으로 넓히는 것도 중요한 전술입니다. 한편 중국 사업의 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고려해서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사업의 국내 복귀 기업에게 투자금의 50%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사업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만한 판을 정부가 깔아주겠다는 보석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탈중국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마련한 기업들의 사례가 있을까요? 네, 중국에 치중했던 한류 관련 엔터테인먼트사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직접 공연을 하거나 사업을 확대하면서 수익성은 물론 다원화에도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BTS의 소속 기업 하이브이지 않습니까? 또한 드라마 제작에서 중국 자본이 아닌 미국 넷플릭스의 투자를 받아서 성공한 제작사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제조업에서도 현대자동차 역시 중국 시장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실적을 거두고 있고 탈중국에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고 모든 기업들이 탈중국에 성공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한 케이스는 대중국 무역을 하시는 인재우 사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요.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변호사님과 역할을 바꿔볼까요? 대표적인 업종이 화장품이죠. 한류에 힘입어 크게 성장했던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등 화장품 관련 기업들은 중국에서 매출이 크게 하락하면서 주가가 대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중국을 대체할 국가를 미리 찾아서 선투자를 했어야 하는데 그 움직임이 좀 늦어졌죠. 그래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전략팀에서 수시로 변화하는 기업 환경의 흐름을 잘 읽고 지속적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전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직접 수출과 홍콩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포함하면 3분의 1 정도로 절대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대미국, 대EU 수출의 합보다 더 큰 규모인데요. 그런데 규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중 교육은 서로 다른 산업 간에 진행되는 산업 간 무역에서 동일 산업 업종 간에 이루어지는 산업 내 무역으로 전환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탈중국은 한국의 수출 대체국을 찾아야만 하는 것을 넘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부품과 소재 공급에 대한 대체국도 찾아야 하는 이중고의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께서 오늘의 경기 포인트인 탈중국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일목요연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중국의 경기 침체와 중국 본토의 제품 구매 열풍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중국 정부는 외국의 대중문화보다는 중국 고유의 문화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한국의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 중국 국산품 구매 열풍을 이용한 마케팅을 벤치마킹해서 중국 소비자들에게 친근감 있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이제는 한류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중국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마케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변호사님, 그럼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도 중요한 이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두 강대국인 미중 갈등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최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및 첨단 칩의 수출 제한, 이런 정책은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뿐만 아니라 수출 전반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응 전략으로서 미국 중심의 반도체 동맹인 소위 지포에 참여하면서도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해 반도체를 수출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의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미 정부가 중국 수출을 금지한 고성능 GPU 대신 성능을 낮춘 GPU A800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갈등을 경험했던 타이완과 일본의 대응 사례는 동아시아 무역 전문가인 제가 해보겠습니다. 타이완은 중국 정부가 중국 관광객의 타이완 단체 관광을 제한하자 동남아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대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중일 갈등을 겪을 때마다 갈등이 끝나면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함으로써 매출을 회복해왔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그 시기에 맞게 출시함으로써 중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국의 핵심 광물 자원 독점을 깨트릴 전략을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중국은 현재 주요 핵심 광물 자원 가공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보조금과 엄격하지 않은 환경 기준으로 산업 계획을 수립한 수십 년간의 전략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대책으로서 호주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리튬, 코발트, 히토리움, 이런 자원들의 주요 생산국이기도 한 호주는 2030년까지 주요 광물 분야에서 중국과 어깨를 겨주겠다고 도전장을 내민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역시 중국에 대한 주요 광물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80%에서 50%로 줄이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로서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다양한 공급망 확보,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탈중국은 가장 장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죠. 이제까지 탈중국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대중국 무역을 하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자와 기업의 전략팀 모두 이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잘 파악하고 선제 대응을 하는 해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편 전쟁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팔머스 경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다만 영원한 국가의 이익이 있을 뿐이다. 거의 2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문구는 국제 외교의 식임석 같은 문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